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유세미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귀한 신간은요, 김원 작가의 철학자의 말하기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어른이건 아이건 요즘 글을 써야 하는 경우에 다들 챗 GPT에다가 부탁을 한대요. 갑자기 얼마 안 됐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게. 근데 어쩌면 좀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력을 급속도로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걱정되죠.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 이제 안타깝고, 대학생들도 다 이제 챗 GPT가 없으면은 뭐 논문도 못 쓰고 과제도 못 쓰고 어떤 이런 상황, 초등학생들까지 다 그걸 찾아보고 있으니까 몇 줄 글을 자기 사고의 힘으로 못 쓰는 사람들의 어휘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논리적인 말하기의 기회가 없으면, 그런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어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신간은요, 선택이 아닌 필독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제 좋은 말하기, 글쓰기를 위한 생각법, 설득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좋은 말과 글을 쓰려면 무엇을 어떻게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 책은 그 훌륭한 답을 철학자의 이야기에서 찾고 있어요. 다양한 철학자들의 설득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야말로 설득되는 내용이죠. 한번 이제 이렇게 쓱 훑어보고 좋네 이렇게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이제 옆에 끼고 있으셔야 돼요. 중간중간 펼쳐서 다시 이제 이렇게 막 보고 되새김질하고 이제 이렇게 익혀야 되는 그런 용도로 쓰실 책입니다. 총 3부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깨트리는 철학자의 사고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2부에서는 설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3부는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글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1, 2, 3부가 이렇게 주제만 들어도 굉장히 유익하시죠? 말과 글로 인해서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다듬어 가는데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의 갑옷을 벗기는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하면서 커리어나 경험을 쌓다 보면 당연히 이제 내가 갖는 정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난 이제 부장 정도 돼요. 근데 젊은 직원들이 막 이제 아이디어라고 이제 막 내놓는 기획안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건 실행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미리 단정 짓는 경우들 있잖아요. 경험상 이제 회사가 저 예산을 저걸 컨펌할 리가 없다, 인력을 줄 리가 없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것도 틀렸어, 몇 년 전에 이미 저거 실패해 봤어, 뭐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생각의 갑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들 그런 실수하죠. 그거 다 해봤어, 다 해본 거야, 그거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뭐 이렇게. 이런 말들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하냔 말이죠. 소크라테스는요, 진리로 향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이런 장애물, 생각의 갑옷,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문답법을 활용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답을 고집하면서 막 상대가 우겨대고 있으면 생각의 갑옷을 먼저 이제 깨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예시로 나온 대화가 참 인상적이에요. 케팔로스라는 사람이 정의란 빌린 물건은 꼭 돌려주는 정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있다가 정의를 그렇게 단정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당신의 친구가 무기를 맡겼는데 그 친구가 미치광이가 돼서 돌아와서는 내 무기를 돌려줘 라고 한다면 그걸 돌려주는 게 정의란 말인가요?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물어본 거예요. 자신있게 케팔로스는 이쪽이라고 딱 가리켰지만 무기를 미치광이에게 돌려주는 상황은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라는 소크라테스의 그런 문답법을 통한 그 대화에 의해서 딱 자기가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답으로 갑옷을 파괴하는 논박을 엘렌코스라고 합니다. 대화하는 사람들의 말문이 이제 탁 하고 막히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엘렌코스로 갑옷이 벗겨지는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답법은요, 이제 내가 이기고 넌 틀렸어. 이게 아니고 올바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게 목표라는 거죠.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상대가 스스로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문답법의 정수인 삼파술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을 찾는 올바른 생각의 과정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마음을 열고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올바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만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나요? 저부터 굉장히 반성해요. 이 책을 보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막 귀찮아하고,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다른 의견일 때는 그냥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단순하게 논쟁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저처럼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 책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비판은 좋은 삶을 위한 사고방식이다. 이런 챕터가 있어요. 비판은 좋은 삶을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적인 사고방식이자 태도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비판적 사고를 생활화하는 쉬운 방법은요, 무언가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뉴스에서 아니면 신문에서 투자 적기가 지금은 아니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투자 적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능력 있는 투자자라면 다시 따져보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자기의 어떤 근거를 찾아보겠죠. 그걸 통해서 투자할지 말지, 진짜 맞네? 그럼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뉴스에는 이게 좀 허점이 있다. 투자할 때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광고에서 혁신적인 냉장고, 딱 이런 카피를 써가지고 이제 냉장고를 막 광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그럴까? 진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가 혁신적인데? 이거 따져보고, 그런 기능이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건가? 나는 뭐 냉장고 별로 쓰지도 않고 그냥 냉장만 되면 되는 거야. 다른 혁신적인 기능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겠죠.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비판은 긍정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이렇게 딱 와 닿았어요. 사실 비판을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경우 우리는 별로 없습니다. 비판 자체가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부장님이 얘기했어요. 이제 다른 부서 과장한테 직원복지 차원에서 직무 관련 교육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교육 수료증과 학원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팀 과장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장이 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위기 안 좋죠? 그러니까 과장이 또 일리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 영수증 발급 안 되는 것도 많고 영수증으로 누가 소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부장이 다시 부정 사용이 없도록 사내 공지를 꼼꼼히 하고 영수증 처리할 때 다시 확인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과장이 또 그 많은 걸 어떻게 일일이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대안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부정 사용 여지도 많고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그냥 하지 말자는 거죠. 과장이 이따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부장이 또 열받았어요. 위에서 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안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문제점은 뭐예요? 부정적으로 시작하고 비판적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절차를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3가지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검사. 기존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논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진단. 받아들일 점과 문제점을 구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일게요. 이건 문제예요. 이렇게. 세 번째는 치료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3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비판할 때 회사에서나 아니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응용해서 다시 대화를 구성해 볼게요. 과장이 그 부장의 얘기를 다 듣고 아까처럼이 아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차원이라니까 좋아 보이네요. 근데 갑작스럽게 검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장님? 얘기했어요. 부장이 교육비 지원은 자기 개발은 물론이고 젊은 직원의 이직률을 낮추거나 채용할 때도 쓸모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임원회의에서 시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위에서 다음 주까지 기본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과장이 있다가 이미 결정된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시행하면 좋을지 논의해서 다음 주까지 초안을 만들면 되겠네요. 부장이 있다. 그럽시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로 흘러갔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주장이나 제안을 들을 때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떠올려요. 우리가 회사에서 항상 그렇잖아요. 특히 뭐 내가 관리팀이다. 그럼 영업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어요? 내가 마케팅 팀이다. 영업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얘기해요. 그러나 언제나 옳은 주장이 없듯이 완전히 틀린 주장도 없습니다. 좋은 점은 살리고 나쁜 점은 고치는 게 비판의 정신이다. 이게 정말 직장인들한테 아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작의 말은 언제나 상대를 인정하는 긍정의 말. 여러분들 정말 밑줄 치고 별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부장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거죠. 자,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문제점 해결해 봅시다. 자, 교육 증빙은 필요한데 영수증을 개별 확인하면 이게 상시 업무가 되니까 부담이 너무 늘 것 같습니다. 과장이 얘기했어요. 지적한 거죠. 그러니까 부장이 있다가 증빙 방법을 효율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군요. 같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과장이 다시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 회사 직무와 관련된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계약해서 그곳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개별 영수증 그럼 검토 안 해도 되고, 등록, 수강 내용, 진도 등 데이터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장이 있다. 오, 굿 아이디어. 그런데 그 플랫폼에 없는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직원은 어떻게 하죠? 과장이 듣고 있다가, 그런 예외의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러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이제 토의가 되는 거죠.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로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살핀 다음에 핵심 문제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올바른 비판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올바른 비판의 과정만 우리가 무기로 딱 장착하고 있어도 회사에서 갈등 없이 대단히 서로 시너지를 내는 그야말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비판을 위해서 3가지만 기억하시자고요. 첫 번째, 첫 말은 인정과 긍정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2번째, 비판을 내 권위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 3번째는 비판은 사람이 아닌 주장을 향하도록 하자. 사람을 비판해서는 이제 갈등이 더 증폭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할 때 자칫 상대방보다 낫다, 내가 낫다, 어떤 우월감을 느끼기 쉽죠. 반대로 비판을 받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굴욕감을 느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은 비판 정신과 아예 무관한 부작용이라고 책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대를 깎아내려 나의 우월감을 키우려는 의도가 아니고 더 나은 해결책. 그걸 찾기 위해서 비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비판의 목적입니다. 주장과 비판은 대화의 과정이고 그 너머엔 결국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언제나 옳은 주장은 없듯이 완전히 틀린 주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철학자의 말하기 수업이라는 신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의 말하기, 글쓰기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나, 좀 더 나의 가치를 올리고자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일독을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유쌤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